자, 수특 51쪽입니다. 독서 지문 할게요. 글 읽는 패턴 동일합니다. 자, 일문단 하면서 공연예술시장 하면서 공연예술만 본다면 예술지문인 듯 한데 예술지문이 아니고 사회지문이죠. 일단 수업 편의상 문단 기호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요. 수업이 편입니다. 실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건 실제 시험 칠 때도 하고 싶으면은 그냥 문단, 단순히 문단교만 하지 말고 1, 2, 3, 4 이렇게 하면서 각 문단별로 화제가 뭔가 정도는 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저는 그냥 수업이니까 이해 중심으로 갈 거니까 바로 지문 독해 가겠습니다. 공연예술시장은 일반 재화시장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하지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시장의 원리가 공연예술의 시장의 분석에서도 적용된다. 칠판 보면은 경제학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원리가 바로 이게 공급량이라면 이게 가격이 되고,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이게 무슨 곡선이 되고 수요 곡선이고, 요게 공급 곡선은 우상향입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 되고 수요, 요 부분이 바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잖아.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시장 가격 혹은 균형 가격, 뭐 이런 말도 쓰죠. 시장 가격입니다. 자, 이게 일반 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의 원리인데요. 공연예술시장 분석에서도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이용한 분석, 이게 바로 위에 나오는 이 말과 같은 말이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시장의 원리가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용한 분석이고, 이때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원칙이 소비자 선택의 전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선택의 전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거 그렇죠?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전제 조건은 지가 만족감이 가장 커야 된다. 아마 당연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마다 효용은 다르겠죠. 그지? 자,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각 재화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을, 참 경제학에서 이런 말들이 그죠? 참 피곤하게 합니다. 한계가 이 리미트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계는 경제학에서 한계는 어떤 제한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씩, 그리고 만약에 한 단위씩 추가를 하죠. 콜라를 사 먹고 싶다 했을 때, 콜라를 한 병을 사 먹었을 때, 혹은 두 개를 사 먹었을 때, 한 단위씩 추가할 때마다 생기는 만족감입니다. 한계 효용이란 말은. 그래서 말뜻이 좀 어려운데, 한계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리미트라는 뜻으로 이해해버리면 조금 이상해져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씩 한번 써보자. 한계 효용 뜻입니다. 한계 효용. 한계 효용. 많이 나오지, 그자? 혹시 한계 효용 무슨 법칙이 있대? 한계 효용. 여기서는 지금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 있는데, 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말고 흔히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뜻풀이 해줄게요.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씩 추가할 때마다 얻게 되는 어떤 만족이죠. 만족감.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겠나 싶어요. 배가 무척 고파요. 그랬을 때 밥 한 끼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만족감은 엄청나겠죠. 근데 두 그릇, 세 그릇 먹을 때마다 만족감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게 한계 효용 뭐다? 체감의 법칙입니다. 감소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가다가 만족감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된다는 얘기죠. 한계효용이란 단어. 자, 그런데 한계효용, 이 글에서 얘기하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뭐냐 이거죠, 이제. 이것도 쉽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는, 자, 모든 재화에서 같아질 때죠. 만약에 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소비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본인에게 효용감이 가장 큰 것을 먼저 소비하겠죠. 그게 방금 소비자 선택의 전제였잖아요. 맞지?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밥은 비싼 거 먹고, 그 다음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은 밥은 비싼 거 먹고 커피는 그냥 길커피를 먹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라면을 먹고 멋진 카페 가서 돈 몇만 원짜리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겠죠. 어쨌건 소비자들은 이 10만 원 가지고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몇 개의 서비스들을 선택하는데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에서 같아질 때 효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어쨌거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가장 최선의 만족감들을 선택하겠죠. 자, 그런 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데 그것이 공연예술 시장에서도 중요한 속뜻을 지닌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돈이 10만이나 10만원,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가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경쟁한다. 이것도 이해했죠? 그지? 그래, 1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오페라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미쳤는가 없다. 10만원이면 내가 안 본다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지. 어쨌거나, 소비자한테는 항상 뭐가 있고, 주어진 예산이 있고,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경쟁을 해야 되죠, 항상.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잉여라는 말을 쓰죠. 잉여. 잉여. 해서 잉여가 소비자 잉여가 있고 생산자 잉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돈 100만 원을 투자해서 A라는 오페라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10만 원도 아깝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지가 얼마를 투자해서 가지게 되는 만족감이죠. 그지? 그래, 소비자 잉여. 100만 원을 투자해서 보겠다라는 그 잉여 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해하셨죠? 그 다음 10만 원 또 아깝다라는 그런 잉여 가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잉여 가치만 잘 고려하면 가격대를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가격 차별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어쨌건 읽어보겠습니다. 공연예술 관람으로 얻는 한계 효용이 이 말도 이해했죠? 공연예술 관람으로 얻는 만족감이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얻게 되는 만족감이 공연예술 관람 비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다른 상품을 소비할 때 얻는 한계 효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지 당연히 뭐한다? 공연예술 선택의 조건이죠. 그리고 공연예술을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밥 먹는 것보다 크든가 같아야지 당연히 연극 같은 걸 보겠죠. 그 말입니다. 일문단 되었습니까? 그래서 개념들이 터질 때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주시고 이 지문을 선정한 이유도 개념 때문이죠, 제가요. 그래서 한계 효용 참 우리 사회 경제 지문에서 참 많이 나오는 건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문을 선정했어요. 자, 정리합시다. 공연예술 선택의 조건입니다. 공연예술 선택의 조건이 바로 뭡니까? 만족감이 다른 거 선택했을 때와 같거나 더 커야지 당연히 선택한다. 그게 바로 소비자 선택의 전제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갑시다.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상향을 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공연예술은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공연예술의 단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공연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량이 일정한 이게 공급이라면은 공급량이 일정한 뭘 띈다? 이런 구조를 띈다는 얘기죠. 맞지? 그래서 가격을 올리거나 말 수도 없다, 내릴 수도 없다는 얘기죠. 이 상태도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량이란 것은 만약에
관객이 10명이 들든 1000명이 들든 가격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공연 예술의 공급량이 그 가격에 비해 변하기 어렵다. 공연 예술에서 공급량이라는 것은, 그래 여기서 나오는 공급량이 Q라는 것은 결국 공연장 크기와 공연 횟수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맞죠? 그리고 공연장 크기와 공연 횟수는 바로 공급량을 결정하는 물리적 조건들이죠. 맞지? 공연장이 크면은 분명히 공급량도 크겠죠. 그 이거를 처음에 잘 계획을 짜야 되겠죠. 이 연극 무대를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의 관객이 들 것이며, 그 어느 정도 관객이 들 것을 예측을 해야지 공연장 크기와 공연 횟수를 결정하겠죠.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가령해서 선성의 극장을 선택해서 매일 1회 총 좌석수는 만인데 이게 바로 총 공급량이 된다 했습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러한 공급량의 크기는 이미 극장과의 계약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공연했는데 와 갑자기 이 연극이 너무너무 터졌던 거야. 그렇다고 5일을 더 연장하려면은 이제 극장과의 계약을 새로 해야 되죠. 재계약. 근데 재계약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극장이 계속 이 연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뒤에는 또 다른 연극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계약하고는 또 파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 이겁니다. 더욱이 공연예술 시장의 수요는 불확실성이 커서 참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그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거. 따라서 공연장의 크기와 공연 횟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지? 참 중요하다, 처음부터. 대부분, 자, 그래서 일반 수요하고 일치하는 상태에 결정되지만, 맞죠? 그래서, 자유 경쟁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연 전에 이미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정확한 예측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까지만 읽었어도 진짜 우리가 공급자는 아니지만 공연 예술이 공급자는 아니지만 참 이 공급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참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공감이 되죠. 마치 독점 공급자처럼 결정하는 것이다.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 가격을 정해버리면은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똑같습니다. 아까. 그렇다면 공연 예술에서의 가격의 경직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한 표당 5만 원 했는데 맞지? 그걸 갖다가 3만 원으로 떨어뜨리면 먼저 구매한 사람들은 정말 지랄 맞을 것 아닙니까? 먼저 구매한 사람들은 보통 연극 매니아층이죠. 맞지? 그러니까 매니아층한테 오히려 먼저 구매한 사람 갈수록 만약에 비싸지면 또 먼저 구매한 사람 상당히 좋겠죠. 그건 뒤에 나오는 가격 차별화 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떨어뜨리면 먼저 구매한 사람들 정말로 그죠? 그리고 연극 매니아층도 절대 먼저 구매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다음 주요 고객층들, 단골 고객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났겠지. 가격 경직성이란 말이 이해했죠? 참 조절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연 주최 측이 만약에 관객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가격을 절대 다운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찍 표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아까 쌤 얘기했던 바로 연극 매니아들 아니겠어요? 공연 당일에 늦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 인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가격 인하한다면 어떤 소비자들도 당일까지 표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러면 분명히 단골 고객들이 분명히 이탈한다는 얘기죠. 고정적인 수요층의 이탈을 초래해 시장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말 나오죠. 공연예술의 시장 가격은 뭐하다? 경직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수요층의 특성을 조사해서 수요를 예측해야 되죠. 이 예측한 결과가 이제 바로 이 의사결정 과정이겠지. 그래서 수요층의 특성을 조사해가지고 한다면 이제 뭘 결정하게 됩니까? 공급량을 갖다가 결정하겠지. 공급량은 방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하고 뭐다? 공연장의 크기와 공연 횟수라고 했거든요.
만일 공연의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며 표 가격 수준에서 하고 이렇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겠죠. 이까지 되었습니까? 이까지 뭐 얘기했습니까? 공연, 예술, 시장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죠, 이제. 맞지? 그래서 이 뭡니까? 가격이 참 뭐하다? 경직적이다. 가격의 경직성 얘기했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요층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리고 공급량을 결정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공연예술 시장이 이만큼 특수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극대화될 것인가 해서 가격차별 정책을 이제 얘기한다는 얘기죠. 가격차별 정책은 이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공급자 이익에 귀속시키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P1 가격보다 P 별표 가격이 낮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좌석수 중에서 한 20석 정도를 갖다가 로얄석이라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하면은 벌써 이 가격이 이만큼 해가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만큼 P 별표만큼 받아야 될 것을 이만큼 더 받게 되는 거죠. 플러스가. 맞죠? 더 받게 된 겁니다. 이거는 20석이고 이만큼 더 받으시니까 20 곱하기 요거 단순하제? 요게 이제 이익이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공급량 플러스 된 것만큼 요만큼이 이익이란 얘기죠. 그래서 곱하기가 P 곱하기 B, C, P 요 사각형이 바로 이익이다라는 얘기죠. 수익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P로 올렸을 때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안 본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소비자 잉여라고 했죠. 소비자에 대한 수요층의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와, 어떤 수요자는 P0,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아, 이거 100만 원이랍시다. 100만 원 해도 보겠다는 사람 한 명이 있다는 얘기지. 50만 원 정도 했더만 보겠다는 사람이, 한 20명이 있더라. 이러면은, 이제 20석을 딱 넣는다는 얘기죠. 맞지? 그 얘기입니다. 소비자 잉여라는 말. 자, 그에 대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 차별 정책으로 공연예술 공급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흡수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왜 일부입니까? 이 부분 안 들어가죠 지금요.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 소비자 잉여였죠. 보세요. 다시 이 부분이 잉여고 이 부분이 잉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P1일 때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공급이죠. 이 정도 관객이고 이랬을 때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관객수 아닙니까? 그지? 거기서 이만큼이 빼졌죠. 어제 소비자 잉여가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익으로 흡수되었다. 차별 가격을 더 세분화할수록 당연하겠죠. 그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래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분화될수록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었죠. 자, 그래서 공연예술 공급자가 가격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가격 차별 정책이다라고 제시했죠.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공연예술의 특징이 또 나오죠. 분명히 뭐가 있다? 인건비 인상, 비용의 상승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괴롭습니다. 그죠? 비용에는 항상 우리가 고정비가 있고 또 유동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지? 야, 인건비 상승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배우를 자르고 발연기하는 배우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연의 질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탄력적이란 말 이해됐죠? 가격의 탄력성. 아까는 가격의 경직성이란 말을 썼고, 함부로 극장 가격을 못 내리고 못 올린다는 얘기가 가격의 경직성 얘기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요에 대한 얘기거든요. 수요의 탄력성, 비탄력성이 맞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치품 같은 경우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필수품 같은 경우는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즉 가격이 아무리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게 필수품이고 가격이 오르면 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연예술은 분명히 뭐가 아니다.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뭐다. 탄력적이다 이거죠.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지. 맞지?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비용 상승 압박에도 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왜? 인상해버리면 뭐가 빠지니까? 수요가 빠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노동 대체 생산 기술 인건비 줄일 수 없고, 여기까지 되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이죠. 해서 무슨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었죠. 뭐 할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는 그런 오더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뭐다? 뻔한 얘기하죠. 공연의 질을 높여라. 그러고 난 뒤에 뭐 해라? 다양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글이었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이죠. 이걸 뭔 내용이었습니까, 방금? 공연, 예술, 시장은 참 뭐하다? 특수하다. 그러니까 뭐 해라? 분석 잘 해가지고. 그지? 나름대로 이윤을 함께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공연예술시장의 특수성 중심으로 글이 진행되었죠. 자, 선지 1번. 수요는 이거 슬래시를 해놓고,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는 뭐였습니까, 방금?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었죠? 이상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그지? 다른 재화와 경쟁하게 되겠죠. 공급량은 그지? 공급량은 이미 뭐다? 가격 정하기 전에 이미 예측을 하고 가격을 정하죠. 가격은 뭐다? 방금 경직성이었습니다. 그죠? 공연예술시장은 힘듭니다. 그죠?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힘들죠. 이거는 맞죠? 세분할수록 이게 가격 차별 아닙니까? 증가하고요.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 갑시다. 자,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자, 요래 읽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요. 요거 읽고 이와 같은 문제를 풀면 됩니다. 동그라미 작품이, 이 작품이 이거 휩쓸었네요. 자, 뭐가 예상이 됩니까? 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네요. 이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은 기존에 백달했던 무대 전면이 뭐 했습니까? 가격 차별 정책을 했네요. 반년이나 공연대 유지하던 폭격,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고, 그죠? 그런데 이러한 프리미엄 티켓은 바로 가격 차별 정책이네요. 이제 이거 이후로 보편적인 가격 정책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어쨌건 가격 차별 정책을 하든 말든 간에 특별석에서 사람이 본다는 얘기는 한계 효용이 같거나 다른 걸 선택했을 때보다 같거나 더 커야 되죠. 맞죠? 가는 공연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가격의 경직성이 뭐죠?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게 가격 경직성 아닙니까? 가격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올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경직성이 강화된 것이 아니죠, 어쨌건. 가격의 경직성이 아니라 가격의 경직성은 공연예술시장의 보편적 특징이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는 못 얻으니까 마치 가격 차별 정책을 시행을 한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는 공연예술의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네요. 그죠?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다는 얘기는 좌석수는 그대로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극장 가격 차별에서 이걸 했다. 넘어갑시다. 그럼 뭔가 봅시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위에 가는요, 좌석수를 가지고 장난쳤죠. 그지? 좌석수를 차별화시켰던 거죠. 이거는 뭘 차별화시킨 겁니까? 표 구입 시간을 갖다가, 그죠? 해가지고 차별화시켰네요. 첫날에 뭐 덤핑을 하고, 그지? 갈수록 뭐하게 하는? 더 비싸게 하는. 그런 식이네요. 그죠? 자, 2번. 유연한 가격 정책이다. 맞죠? 넘어가면 되겠죠, 다? 넘어갑시다. 정답은 감소. 쉽습니다,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51쪽에 사회 지문이죠. 예술 지문이 아니라 사회 지문이었습니다. 수업 하나 마쳤습니다.